회의실의 문이 닫히자 남아있던 신하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무왕은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며 어두운 밤하늘에 무언가를 새기듯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의 흔적이 서렸지만 결의에 찬 단호함이 표정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생천은 신라군을 견제할 것이다. 무왕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적은 당이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병참선을 끊어 혼란을 일으켜야 한다. 장문휴, 그 임무를 너에게 맡기겠다. 장문휴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대왕 명을 받들겠습니다. 당의 배후를 흔들어 그들이 우리의 주력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가리켰다. 등주성을 노려라. 그리고 그 경계 너머의 병참로를 차단하라. 물자와 병력이 끊기면 당은 무력해진다. 발해의 승리는 빠르고 치밀한 기습에 달려있다. 생천은 밤하늘 아래 모인 이만의 계마무사 앞에 섰다. 이들은 발해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정예 병사들이었다. 그들의 말은 은빛 갑옷을 두르고 있었고 병사들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말발굽이 땅을 박차는 소리는 어둠 속에서 무겁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신라군을 막아야 한다. 생천은 강렬한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외쳤다. 발해의 미래가 이 싸움에 달려있다. 신라가 우리의 후방을 치도록 놔둔다면 당군과의 싸움에서도 밀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힘을 과소평가한 순간이 그들의 패배다. 승리를 거머쥐고 돌아오자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 소리는 산자락을 타고 메아리쳤고 밤하늘로 울려 퍼졌다. 그들의 결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생천은 말굽비를 잡고 출발을 명령했다. 그의 앞에서 말발굽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만의 병력이 신라를 향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생천이 떠난 뒤 무왕은 홀로 지도 앞에 섰다. 그가 지닌 책임과 고민은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무게였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숙였다. 고구려의 영광을 잃고 이곳까지 밀려온 우리가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무왕은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걸겠다. 촛불을 바라보며 그는 결단을 다졌다.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의 결의도 흔들림 없었다. 바람이 더욱 차가워졌지만 무왕의 마음은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다. 무왕은 창밖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동모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손을 깍지 낀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 숨겨진 고뇌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구려의 영광을 잃었던 그날처럼 다시는 후회하지 않겠다. 그의 말은 방안을 채운 무거운 침묵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장문휴의 마음속에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장문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대왕 대문예는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는 비록 당에 귀순했으나 왕족으로서 발해의 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와의 대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잠시 동안 무왕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대문예는 그의 혈육, 가장 가까운 형제였지만 이제 발해를 위협하는 당나라의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다. 무왕은 조용하면서도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문예는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가 적으로 나선다면 발해의 이름으로 단호히 응징할 것이다. 장문휴는 무왕의 결의에 고개를 숙였으나 마음속은 무거운 무엇인가에 눌린 듯했다. 형제 간의 싸움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는 그 결정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왕은 자리에 앉아 지도를 펼쳤다. 지도에는 당나라와 신라, 발해와 거란의 경계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지도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거란은 발해와 공동의 적을 두고 있다. 대일하가 거란과 동맹을 맺는다면 우리는 신라와 당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문예의 부대가 당의 주력군과 합류하지 못하도록 남쪽에서 그를 묶어두겠다. 장문휴가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대왕 거란과의 협상은 그들의 본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변덕스럽고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무왕은 장문효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굳건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거라는 그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우리가 승리하면 그들도 이익을 얻게 될 것이며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 될 것이다. 밤은 깊어가고 동모산의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무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 하늘에는 별들이 희미하게 반짝였지만 그 빛은 결코 밝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장문휴와 장군들은 그가 짊어진 무게를 느꼈다. 발해의 운명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고 무왕의 결단은 곧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였다. 279장 거란. 요서의 바람은 거칠었고 무왕의 군대가 마침내 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하늘은 점점 더 음울해졌다. 군사들의 발걸음은 단단했지만 그들 사이의 침묵은 다가올 운명을 예감하는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무왕은 자신의 말 위에서 군사들을 뒤돌아보았다. 어깨 위로 두른 망토가 바람에 펄럭였고 그의 시선에는 결연함과 복잡한 내면의 갈등이 엿보였다. 왕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고구려의 멸망으로부터 이어진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른 한편에는 발해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얽혀 있었다. 가도르가 무왕의 곁에서 말에 올라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전하, 가도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싸움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옵니다. 우리의 영혼과 존재를 시험하는 시련이 될 것입니다. 무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가도르 장군, 그대는 거란의 전사로서 많은 전쟁을 경험했을 것이오. 이번 싸움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게 있어. 이는 고구려와 발해의 운명을 결정짓는 싸움이요. 그들은 말 위에서 술잔을 나누며 결의를 다졌다. 가도르의 술잔이 무왕의 술잔과 부딪힐 때 그 소리는 요서의 적막한 대지 위로 퍼져나갔다. 피의 맹약이 우리를 다시 이끌 것입니다. 가도르가 단호히 말했다. 그날 밤 무왕은 천막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통은 삶의 필연인가? 이 모든 고통을 초월해야 하는가? 그는 칼을 손에 쥐고 속삭였다. 이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새기는 도구다. 하지만 나는 이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가? 280장 범양전투. 요서의 들판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야 위로 갈색의 마른 풀이 바람에 누워 흩날렸고 잿빛 하늘은 전투를 예고하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발해군의 대열은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들의 말발굽 소리는 대지를 울리는 전쟁의 서곡처럼 들렸다. 무왕은 선두에서 굳은 표정으로 말고삐를 잡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는 장무예와 걸사유리가 나란히 말을 타고 따랐다. 무왕의 눈은 이미 저 멀리 범양의 지평선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적의 땅을 향해 돌진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기동전, 속도와 기민함으로 적의 허를 찔러야 한다. 우리가 그들의 수를 읽기 전에 그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해서는 안 된다. 장무예가 무왕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전하, 등주를 점령하신 것도 이 기동전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무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대의 말이 맞다. 등주는 첫 번째 조각일 뿐이다. 단기 해상으로 요동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들의 움직임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지. 장문효는 그의 전략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걸사유리는 질투 어린 미소를 띠며 끼어들었다. 전하께서는 늘 장 장군만 믿으시는군요. 소장도 전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무왕은 걸사유리에게 눈길을 주며 말했다. 좋다. 그럼 그대도 짐의 뜻을 한번 말해보라. 걸사유리는 자신만만하게 말을 타고 무왕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등주를 점령하신 이유는 단지 수군을 차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단기 육로로만 움직이도록 강제하면 그들의 행군은 느려지고 전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빠른 기동을
돋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무왕은 큰 소리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하하, 걸사유리, 그대도 짐의 마음을 잘 읽었구나. 그래, 이 전략은 그들의 손발을 묶고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유인하는 데 있다. 우리가 속도로 그들을 압도할 것이다. 요동을 넘어 당의 군사들과의 전투는 잔혹했다. 검과 창,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전장을 뒤덮었고 군사들의 함성은 하늘을 찢었다. 무왕은 전장의 중심에서 검을 휘두르며 전투를 지휘했다. 그의 검이 적의 방패를 꿰뚫을 때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발해군은 마치 거대한 검은 파도처럼 대지를 가로질렀다. 군사들의 발걸음은 규칙적이고 강렬했으며 말들의 숨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뿌연 입김으로 퍼졌다. 무왕은 대열의 선두에서 말을 몰며 말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다. 밤하늘 아래 우리는 바람처럼 적의 뒤를 칠 것이다. 군사들의 의지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이번 전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발해의 미래를 결정짓는 싸움이었다. 장무예와 걸사유리는 각각의 위치에서 병사들을 독려했다. 속도를 늦추지 말라. 장문휴가 외쳤다. 우리는 바람이다. 적의 눈에 보이기 전에 그들의 목을 겨눌 것이다. 걸사유리는 웃으며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전하를 믿으라. 우리가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날 밤 발해군은 강을 건너며 범양 근처의 평야에 다다랐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달빛은 흐릿하게 가리워져 있었다. 정막 속에서 무왕은 말 위에서 멀리 보이지 않는 적진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맹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의 발걸음이 전설이 될 것이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발해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군사들의 발소리와 말 발굽 소리만이 밤의 고요를 깼다. 발해군의 대열은 점점 범양으로 가까워졌고 그들의 등 뒤로는 희미한 여명이 떠오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늘, 땅, 그리고 사람. 발해는 단숨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불꽃으로 그려낼 것이다. 장문휴의 질문은 무왕의 내면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다. 대문예라는 이름은 무왕의 마음에 묵직한 돌멩이를 던진 듯했다. 그는 말 위에서 잠시 멈추었고 차가운 북풍이 그의 망토를 휘감았다. 그 이름은 단순한 형제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 그의 고뇌, 그리고 그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상징했다. 무왕의 눈은 멀리 지평선을 향했지만 그의 생각은 과거로 돌아갔다. 대문예와의 불화, 그들의 피비린내 나는 대립, 그리고 형제아의 속에 감춰진 끝없는 경쟁. 그 모든 것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장문휴는 무왕의 침묵을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걸사유리조차도 이번만큼은 장난기 가득한 웃음 대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모두 알았다. 대문예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를. 마침내 무왕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굳건했다. 대문예는 자신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는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갔다. 발해의 운명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누구도 심지어 피부티라 하더라도 이 길을 막을 순 없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장문휴와 걸사유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말이 무왕의 결심이자 운명임을 알았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